안녕하세요. 메스플 수학운동의 그리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수학 중에 통계단원, 그 중에서도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의 학습 목표를 알아보면요. 자료를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내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부분에 해석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관찰을 하고 그 관찰된 내용을 통해서 자료의 어떤 분포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은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히스토그램이 무엇이고 도수분포 다각형이 무엇인지 탐구학습에 나와 있는 이러한 형태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막대 그래프의 형태죠. 막대 그래프와 히스토그램의 차이점은 막대 그래프는 간격을 지금 그래프와 그래프 사이 간격이 띄어져 있잖아요. 막대의 높낮이를 통해서 학생 수가 많고 적고를 나타낸 것이고요. 히스토그램은 계급과 계급을 연결을 해서 즉 막대 그래프의 상태에서 이 간격을 띄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수분포 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리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도수분포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릴 겁니다. 총 합이 25개였고요. 각각의 계급에 대해서 도수가 있죠. 그래서 도수가 있고 이것을 히스토그램으로 그릴 때는 이렇게 옮기는데 첫 번째 보면은 가로축은 계급의 양 끝값을 차례로 써놓습니다. 계급이 0 이상부터 500 미만이기 때문에 0부터 해서 500까지 해서 일단은 계급의 어떤 값들을 적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도수가 있잖아요. 그럼 세로축에 도수를 차례로 써주는데 도수가 가장 큰 것이 8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8 정도까지 우리가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계급의 크기를 가로로, 여기 보면 계급의 크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계급의 크기는 계급의 너비를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급의 크기는 100-0이니까 10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로로 하고 100을 가로로 하고 도수를 세로로 해서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면은 정리된 자료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고요. 또는 관찰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그려놓게 되면은 표의 형태일 때보다는 좀 더 자료의 분포 상태라든지 자료 간의 비교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나타내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수분포표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서 자료의 분포 상태를 한눈으로 볼 수 있다. 방금 설명한 것처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면은 자료의 분포 상태를 한눈으로 볼 수가 있다. 또 이해하기 편하다. 또 높낮이가 어떤 표에서 수량으로 나올 때보다는 그림으로 높낮이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분포 상태뿐만 아니라 관찰하는 데도 더 유익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도수분포 다각형인데요. 그럼 도수분포 다각형은 어떤 식으로 그리는 거냐면은 여기 보면 도수분포 다각형은 꺾은 선 그래프와의 모양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탕은 방금 했던 것처럼 도수분포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수분포표가 있고 이 도수분포표를 이용해서 첫 번째는 히스토그램을 그립니다. 도수분포 다각형은 꺾은 선 그래프의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각각의 히스토그램이 있으면은 각각의 직사각형의 윗변에 중점에 점을 찍는다. 이렇게 중점에 점을 찍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중학교 1학년 단원에서는 이 부분이 없지만 이렇게 중점에 점을 딱 찍게 되면은 이 부분이 250이잖아요. 근데 이 250은 바로 200 이상 300 미만 사이에 정확히 중간에 오는 값이죠. 그것이 바로 중앙값이라고 나중에 배우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계급을 대표하는 계급 값이 되는 것이죠. 근데 계급값에 대해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릴 때 직사각형의 중점에 점을 찍는다. 사실은 그 중점이 바로 계급의 정확히 가운데 오는 중앙값이고 그것을 우리는 계급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이해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 끝에 도수가 0인 계급에 하나씩 더 찍어준다. 그래서 이 부분에 0. 이게 지나가게 되면 이 부분에서 0을 찍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 중간에 오는 점에 0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 꺾은 선 그래프,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의 합은
바로 꺾은선 그래프와 X축가의 도형의 넓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한다. 그리고 히스토그램과 마찬가지로 도수분포 다각형도 자료의 분포 상태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변화 상태까지 알 수 있는 것이죠. 히스토그램과 다르게 꺾은 선 그래프의 형태이기 때문에 자료의 변화 상태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릴 때 주의점, 이 부분 보면은 밑에 여분으로 한 점을 더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 그러니까 0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중점을 연결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렇게 하나 더 와서 중점을 연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다시 이렇게 중점을 연결하라는 이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통계 부분 단어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서 자료를 정리하거나 분포 상태를 이해하거나 그래프로 나타내거나 꺾은 선 그래프의 형태,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거나 여러분들이 직접 그릴 줄만 알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는 측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발전학습 2번처럼 찢어진 형태, 이런 형태도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직접 풀이하면서 명확하게 이 단원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스플 수학운동의 구리스였습니다.